남자가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그냥 요런 것만 자연스럽게 몇 번 보여줘도 확 호기심이 들고 막 재밌게 안달나는 게 있는데, 이별한 경우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럼 막 아파, 그냥 미칠 것 같아. 막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사진 딱 봤는데 사진 더 이뻐졌어. 더 미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더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끌린다는 것의 가장 정점에 있는 감정은 나도 모르게 안달이 나고 매달리고 싶어지는 마음이죠. 하여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 중에서도 유독 상대가 나에게 더욱 매달리게 되는 심리, 안달나는 심리, 그런 류의 컨텐츠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과연 남자가 정말 매달려서라도 내 곁에 두고 싶은 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며 유독 어느 포인트의 남자들이 더욱 안달이 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연애에 있어 매달린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랑 만나보자고 매달리는 경우, 상대가 나랑 다시 만나보자고 매달리는 경우. 첫 번째가 꼬시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제외의 방법이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남자가 만나보자고 매달리는 여자. 주변에 좀 인기가 많거나 평소 고백을 좀 받아봤다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러움과 혼란스러움입니다. 뭐가 자연스럽다는 거고 뭐가 혼란스럽다는 거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먼저 자연스럽다는 건 그냥 치고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나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언제 다가와 주지? 내가 어떤 식으로 추파를 보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런 고민이나 하며 소심하게 찔러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진짜 쳐요.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요. 솔직히 정말 타고난 피지컬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살짝만 흘려도 상대가 나한테 막 다가오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구간이 당돌함이거든요. 이 여자 뭐지? 되게 적극적인데? 특히나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비율을 맞추고 점수를 따는, 옛날에 다 해본 그런 패턴에 지쳐있는 20대 후반부터의 남자들은 여자 쪽에서 빼지 않으면서 호감은 그냥 호감이다라고 들이대는 것 자체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눈빛으로 추파만 보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이란 그 사람이 계속 넘어올 때까지 다가가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줬는데도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럼 슉 빠져버려요. 이게 치고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나 다가갈게. 근데 그냥 가만히 있네? 점점 뒤로 가네? 뭐 그래, 너도 나 별론가 보다. 꺼져. 뭔가 전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줬는데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아서 내가 깔끔하게 끝내버릴 때는 오히려 그 끄트머리에서 아쉬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태도죠. 근데 이런 태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연애적 자존감이 낮을 만큼 낮아져 있는 사람에게 여유를 가져야 돼, 아쉬워하지 마,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흉내도 못 냅니다. 진짜 여유를 가지려면 나도 진짜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돼요. 갑자기 내 레벨을 확 올려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사람에 따라서는 더 이상 레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내 심적 방파제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낚싯대를 많이 걸어놓으란 소리, 바람 피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아니면 뭐 이 사람이랑 만나보면 되지. 이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는데 사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 오빠랑도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 표본을 최대한 넓혀두는 거죠. 이건 치사한 게 아니고 똑똑한 겁니다. 하다못해 어디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더라도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게스트들은 다 겪어보고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정착하기 전까지는 나도 나만의 1, 2, 3, 4지망을 많이 걸어놔야죠. 그래야지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 굳이 너 아니어도 돼 하는 강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무빙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러한 심적 방파제가 많다는 걸 결코 그 방파제들이 알게 해서는 안 돼요. 타고나길 남성 호르몬이 강하고 질투심이 강한 남자라면 내가 주변에 대체자가 많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 웬만한 대다수의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렇게 대체자가 좀 많은 것 같은 사람이면 뭔가 좀 손도 많이 갈 것 같고 좀 마이너스예요. 이어서 만나보자고 매달리는 여자들의 두 번째 특성, 혼란스러움. 이 혼란스러움은 어디서 오는 혼란스러움이냐? 이 사람의 캐릭터가 뭔지를 모르겠어. 어쩔 땐 이런 모습이었다가 어쩔 땐 이런 모습이야. 반전 매력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움입니다. 근데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다 반전 매력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캐릭터의 색채가 많이 다를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확 끌리게 되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먹혔던 캐릭터는 양아치와 모범생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본 사람이 굉장히 핫한 피지컬에 개방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일 끝나면 어디 홍대에 있는 되게 트렌디한 클럽에서만 맥주를 이렇게 춤출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 술은 입에도 못 댄다 하고 좀 안 어울리게 한 달에 한 번 교회 봉사활동 나간대.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다소 의심하고 있었던 신뢰감도 올라가면서 확고하게 색채가 다른 두 가지 캐릭터를 보여줌으로써 미친 듯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했던 유튜버 중에 달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느낌도 굉장히 단아하고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근데 이분
이분은 선생님이자 래퍼죠. 랩을 할 때는 갑자기 이 얼굴에서 묵직한 톤의 폭풍랩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여기서 이중 캐릭터의 혼란이 오면서 모두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분은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죠. 가령 이건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래퍼 도끼님이 어디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화제였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소 그분의 이미지는 금목걸이 금반지에 비싼 차, 또 강해 보이는 타투, 그런 강한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차를 타고 어디 절로 가서 그 스웩 넘치는 차림으로 부처님께 절을 드리며 아미타불을 하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혼란스러움이 오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좀 친근해지는 계기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처럼 단기간에 상대에게 큰 생각 투자와 호감을 끌어오고 싶다면 나도 나름 반대되는 이미지를 연구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떨 때는 모범생이 됐다가 어떨 때는 양기도 좀 내고 일반적으로 흔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전적인 모습이 들어가는 요소는 한두 번만 보여줘도 비교적 오래오래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여기까지가 남자가 나랑 만나보자고 매달리는 경우고요. 이제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이 나랑 다시 만나보자고 매달리는 경우, 그 부분도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앞에 부분과는 좀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효력이 오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야 합니다. 미화될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기억을 삭제하고 좋았던 기억만 예쁘게 포장해놓는 이상한 특징이 있어서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가 나한테 바로 매달리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적당히 후회할 시간을 좀 줘야죠. 그리하여 이때는 일시적으로 연락이 끊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무 못 버티겠으니까 맨날 연락하고 매달리고 그런 액션이 많아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에 다소 불안하더라도 연락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시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있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진을 세팅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사진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더 예뻐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도 발전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미화가 되고 있는 그 시기 안에 시각적인 임팩트 한 반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할 확률이 극대화돼요. 그러니 좀 이별하고 나서 내 삶을 찾고 싶다는 분들은 열심히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도 좀 케어하고 운동도 하면서 요런 사진 한두 장 노려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런 세팅이 다 끝났다면 놀랍게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연락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저 쿡 찔러보는 것을 넘어 진짜 후회하고 매달리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여자들은 따로 있죠. 첫 번째, 엄마가 되어줬던 여자. 그냥 말 그대로 힘든 시절에 그 사람한테 위로 많이 해주고 응원 많이 해주고 많이 챙겨주고 많이 걱정해줬던 그 남자가 본인의 자존감을 만드는데 여자가 많은 도움을 줬다면 반드시 삶의 힘든 순간 한 구간에선 무조건 생각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니까요. 해서 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연애할 때 너무 퍼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키면 그냥 퍼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퍼주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퍼주고 이 사람한테 힘이 돼주고 응원해주고 오히려 이랬던 사람들이 이별하고 나서 남자가 더 크게 공허감을 느껴요. 그러니 연애하면서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3, 4개월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가만히 대기해보세요. 사진만 좀 예쁘게 바꿔보면서. 후폭풍이 다가오는 3개월 기전부터 점점 생각 투자가 많이 될 테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미안한 여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진 경우, 남자 입장에서 다소 죄책감을 가지고 이별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후회하는 걸 꽤 많이 봤어요. 미안함이라는 게 금방 휘발되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잘못을 했을 때는 생각할수록 계속 내가 미안한 것들만 떠오르고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에 과거의 미화가 덧붙으면 이때부터는 생각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다 결국엔 어디까지 가요? 이제야 안 아프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봐도 정말 소중했고 정말 좋았던 사람한테 다시 연락 왔다 이런 댓글보다는 그때 그 쓰레기 새끼한테 또 어제 전화 왔다, 그때 바람 폈던 그 새끼 어제 카톡 왔다,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런 댓글 많잖아요. 진짜 나쁜 놈을 만나서 나쁜 이유로 내가 이별했다면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는 게요. 쌍방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쪽 잘못으로 이별한 거라면 그 새끼도 꼭 후회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연락 안 온다, 이거 좀 올드하긴 한데 예전에 둘이 놀러 갔을 때 찍은 뭐 하늘 사진 이런 거 있잖아. 한 몇 개월 지나고 그거 푸사에 하나만 걸어봐. 의미 부여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주 안에 연락 오는 경우 꽤 많아요. 근데 뭐 잘못으로 인해서 이별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나도 빨리 이제 다른 데서 낚시하러 다녀야지. 세상에 얼마나 넓고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다가올 미래와 다가올 사람의 설레일 줄 아는 그런 자존감 높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